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우리말이 지구촌 태초의 소릿말은 아닐까? 혹시 우리말이 지구촌 태초의 소릿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담과 그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었다. 이 성경 구절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인간 창조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 엔키라는 존재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따르면 엔키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말을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실제 사실이라 한다면 엔키가 가르친 그 말이 이 지구촌 태초의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에 의해서 창조된 지구인간, 바로 그 지구인간이 사용하기 시작한 태초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씨앗이 돼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언어들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실제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견해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이 엔키라는 존재의 이름이 우리말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관계가 있다면 그 말은 지금 우리말로 무엇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제 그게 맞는 것인지,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상식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아울러 함께 따져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국의 우리말 다빈치 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엔키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말로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우리하고 관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인지 그거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국내의 역사학자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단 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있다 한다면 저 역사 요 채널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은퇴하겠습니다. 역으로 여러분들은 단 한 가지도 대답을 못하지만 저는 그것을 다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실존하는 실제 증거들로만 제가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또는 수만 개의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줄 수 있다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드리는 얘기를 주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달, 이 아사달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구경해 본 사람이나 또는 그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사달 사진 구경 단 한 장이라도 해 보셨나요? 우리들한테 아사달은 그리스 로마인들한테 아테네 또는 로마라는 땅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라크 사람들한테는 바그다드 또는 바빌론 또는 모술, 이런 역사 사이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 사람들한테 야, 너 로마 가봤어? 로마 너 어딘 줄 알아? 너 로마 어딘 줄 아냐고?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냐고요.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서울이 어디냐? 너 서울 구경해봤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학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질문에 대답할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맞죠? 아무도 모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진지하게 따져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아사달이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사만조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한, 진안, 변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글을 검색해 보거나 유튜브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제야사학계에서는 이런 식의 지도와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우리 사만조선이 마치 한반도권에 모두 최초부터 존재한 것인 양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제도권 학계가 주장하는 사만조선사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남부권 일대에 전부 다 존재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학설은 어떻게 보면은 강역의 크기 차이, 다소간의 위치 차이 정도만 있지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한이라는 지명이 현재 한반도 땅에 있는가, 변안이라는 지명이 현재 한반도 땅에 있는가, 또 진안이라는 땅 이름이 현재 한반도 땅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만조선이 원시 자연 발원하였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여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 주변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주변에서 태초부터 여기서 생성되었다. 스스로 발원하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 부모 없이 지가 태어났다. 지 부모 없이 지가 스스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만조선 체제는요. 이미 메소포타미아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그 증거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만조선은 지구촌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넓은 범위 안에 펼쳐있던 거대한 네트워크였으며 그 중심에 슈메르가 존재했던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학자들이 History Begins at 슈메르, 인류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되었다는 저런 책들을 쓰는 겁니다. 아울러 현재 인도,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권 일대에 여러분들의 역사 지명이 수두룩하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뿌리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신시배달과 본 사만조선사, 이 역사들은요, 흑해 카스피해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 일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로 이 지역 일대들이 우리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슈메르 점토판에 새겨진 신들의 이름을 우리 글자로 풀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화면에 보이는 슈메르 점토판에 새겨져 있는 이 엔키라는 이 세기형 글자가 정말로 우리말로 풀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말로 풀었을 때 세계학자들이 해독한 그 결과와 일치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모저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메르 학자들에 따르면 엔키는 엔과 키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키는 지금 우리 글자로 땅을 의미하고 엔은 로드, 오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땅의 주인 또는 땅의 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땅을 의미하는 키는 어떤 경우에는 가라스, 또 어떤 경우에는 군이라고도 읽었다고 하며, 이것을 아사달사의 주인공들이었던 이 아카드인들은 깨, 끼 이런 식으로도 읽었다라고 세계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타켓은 정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키, 카라, 군이, 그리고 아카드, 깨, 끼 이런 어휘들이 왜 옛날 우리말이며 그 뜻이 땅인지 이 사실만 우리가 밝히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견해를 먼저 소개드리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키의 키는, 그리고 아카드어의 끼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 이 글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편에는 토지신 기 또는 땅귀신 기 이렇게 읽고 쓰라고 써져 있는 한자어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 바로 이 한자어휘입니다. 참고적으로 세계 언어들 사이에서는 기역자음과 지읒자음이 서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기역지읒자음전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언어에서 기, 이 소릿말은 또 다른 언어에서 지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지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옛날 우리 선대들은 땅을 기 이렇게도 썼던 것을 지금 우리는 기 이 말을 잊어버리고 지 주로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역과 지읒자음이 서로 바뀌는 이런 사례들은요, 우리 언어 속에서도 아직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은 우리 그 할머니들 뭐 김치를 짐치라고도 하고 기름치를 지름칠이라고도 하고 길바닥을 질바닥이라고도 발음을 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말들은 아주 흔하게 들었던 그런 소릿말들이었어요. 이런 현상이 우리 언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세계 언어들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한의 소릿말 마간을 어느 동네 언어에서는 마잔 또는 머전 이런 식으로도 발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기나 치, 이 소릿말은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2의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어도 우리랑 발음을 같이 하며, 또한 유럽의 신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은 그런 여러
그 계열의 언어들도 우리처럼 기 또는 지라고 발음합니다. 제가 그리스를 유럽의 신라라고 부르니까 뭔가 좀 이상하시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할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스는 신라계입니다. 신라계의 세력들이 건너가서 나라를 만든 게 그리스사입니다. 그래서 제2의 신라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며,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중국인들 또는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를 뭐라고 부르냐? 중국인들한테 너희들은 그리스를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쉬라 또는 신라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중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리스를 쉬라 또는 신라 이렇게 발음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는요,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 메소포타미아에 그 펼쳐졌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살던 당시에 서로 갈라졌던 친한계, 같은 신라계 세력들 중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 중앙아시아권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이동을 해오고, 옛날 그리스의 그 초기 왕조를 설립했던 그 세력들은 바다 건너 저 발칸반도, 이탈리아 반도 그 일원으로 진출해 나갔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리스 소개 영상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땅을 가라시 이런 식으로 발음했던 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뒤에 붙어 있는 카라스 할 때 스나 카라시 할 때 쉬, 이 마지막 자음을 일단 묵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우리말 다빈치 코드라는 강좌를 계속 앞으로 진행할 텐데, 그때 제가 상세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얘기를 참고하신 후에 이 글자들을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키어 계열 언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라라는 어입니다. 터키어 계열 어이들은요, 가라를 지구, 땅 이런 뜻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가라라는 소릿말을 검은 블랙 또는 까마귀 등등 여러 뜻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지구, 땅 이런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라라는 이 소릿말들은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가라를 찾아서라는 이런 시리즈를 한번 계속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올릴 텐데, 그때 제가 가라의 그 어원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위에 옛날 슈메르스 사람들, 또 아카드 사람들이 가라시 이렇게 발음했던 내용 중에 마지막 자음 S 또는 SH, 이 마지막 자음을 만약에 묵음 처리하면 가라, 그냥 가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터키어의 가라, 이것과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같죠? 바로 이렇게 마지막 자음을 묵음 처리한 후에 다른 언어 소릿말과 비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옥편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옥편에는요, 땅이름 갈, 땅이름 가라는 한자어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옛날 우리 선대들은요, 밑에 받침을 묵음 처리하고
그냥 위의 말만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천 따지 할 때 따는 땅의 소릿말인데 밑에 받침 이응이나 니은이나 리을을 옛날 선대들은 다 묵음 처리해버리고 그냥 하늘천 따지 할 때 따처럼 사용했거든요. 이 사례도 그런 사례입니다. 땅 이름 요것을 그냥 가 이렇게 발음해버리는 그런 사례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소릿말은 받침이 있는 소릿말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받침이 없는 소릿말로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언어들 사이에서는 받침이 있는 말과 받침 없는 말이 서로 혼용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가닥이 리을 패턴의 소릿말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닥이 리을 패턴의 받침 없는 패턴의 소릿말로 바꿔질 경우 이 글자는 언어에 따라서는 가리, 가라, 가루 이런 식의 소릿말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르크어 즉 터키어 계열의 가라 이 말과 우리 옥편에 써져 있는 이 글자는 얼마든지 서로 같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앞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슈메르어 그 다음에 아카드어의 가라쉬 이런 발음은 마지막 끝자음을 묵음 처리할 경우 그냥 가라가 되죠. 그리고 현재의 터키어, 투르크어의 가라하고 같아지잖아요. 이 가라라는 소릿말은 받침 있는 패턴으로는 한 글자로는 우리 글자를 만약에 받침 있는 이 소릿말을 받침 없는 패턴으로 전환시킬 때는 가닥이 리을 패턴의 소릿말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글자 요게 가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제시한 이 사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같은 소릿말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즉 땅을 군이 이렇게 읽었다라고 세계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연속자음 묵음처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말 다빈치 코드라는 강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할 텐데 그때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 개념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연속자음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철자 속에 자음이 나란히 붙어있는 저렇게 GUNNI 이런 철자 속에 N과 N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연속자음이라고 세계 언어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두 개의 자음 중에 앞에 있는 N자음은 모음이 없고 뒤에 있는 N자음은 I라는 모음이 붙어 있죠. 바로 이렇게 모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자음이 모음이 없을 경우에는 그 모음 없는 자음을 묵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100% 묵음 처리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언어 특성에 따라서는 발음을 하는 언어들도 있어요. 모든 것은 언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GUNNI라는 저 스펠을 세계 언어들은 군니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언어들은 구니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옛날에 썼던 이 땅이라는 말이
현재 우리들 시대에서는 나라, 이 나라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구촌 언어들 중에 만약에 군니 또는 군이 이런 말을 나라라고 쓰고 있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는 지금 고대 슈메리인들이 썼던 또는 아카드인들이 썼던 저 군니 또는 군이 저 말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 백제어, 즉 지금의 일본어가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가라쿠니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그 뿌리가 신라어 계열이며 현재 일본어는 백제어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약 7세기 정도까지는요, 현재의 일본어죠. 그러니까 고대 백제어와 고대 신라어는 방언의 차이만 일부 있었을 뿐 통역이 없이도 서로 대화가 가능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대 백제, 고대 고구려, 고대 신라, 고대 가야는요, 서로 간에 사돈지간입니다. 사돈지간. 서로 간에 결혼하고 살았던 그 관련 기록들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 저런 점들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 지금 세계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저 군리 또는 군이라는 저 말도 옛날 우리 선대들이 다 같이 썼던 말일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이 엔키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의 부족한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검토한 내용들은요, 슈메르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의 약 90%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세계 언어학자들, 이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렇게 슈메르 신들의 이름을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언어가 이 지구상에 있느냐? 이 부분을 그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 부분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진짜 우리말의 뿌리를 함께 연구하며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세계의 역사학자, 세계의 언어학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뭉쳐서 정말 인류 시온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배달, 박달사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짜 사만조선사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는요, 배달, 박달 지명들이 빵긋빵긋 지금 이 순간에도 꽃피어 있듯이 지구촌 온 동네 방네에 배달, 박달 지명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만 지명들도 똑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왜 바빌론이 아사달일 수밖에 없는지, 아슈타르라는 여신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길래 금성, 초승달, 새벽별 등으로 불리웠는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금성과 초승달을 자신들로 심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아사달 여신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